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예고대로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 시기는 이미 놓쳤다면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조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대하기 전인 군의관을 상급 종합병원에 조기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군의관과 공보의 위주로 250명을 추가로 상급 종합병원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고 부위에 밴드처럼 감기만 하면 절단된 신경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고분자와 하이드로젤을 결합해 만든 패치로 기존 바느질 방식으로 봉합할 때보다 시간이 10분의 1 정도로 단축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혼인 건수가 많이 늘어 나타난 현상인데 남녀 모두 30대 초반의 나이에 혼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정원 배정 결과를 밝힐 계획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2,000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에는 20%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와 연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을 할 시기를 이미 놓쳤다면서 교수들의 2,000명 증원 재논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병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아산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지난 한 달 전공의 공백을 메우며 아이들을 지킨 의료진에게 감사부터 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 곁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이 오랜 시간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위험 때문에 역대 정부가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졌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2,000명 증원 규모는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신 필수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고 후배들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할 여지조차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겐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첫 송달됐습니다. 의료계 반발도 거세져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서울대와 연세대 등 각 대학 의대 교수 비대위들은 잇따라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283명 75%의 교수님들이 3월 25일 일괄 제출에 동의하였습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최종 처리될 때까진 환자들을 보겠다고 밝혀 곧바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수들마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환자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중증환자연합회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이 정당하냐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피해 실태를 외신에 알리고 국제사회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 상당수가 군입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전원 학생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의대생 5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인 2,460명이 8월 안에 현역병 입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419명은 이미 입대 신청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8월까지 현역병 입대 신청을 하거나 여름에 있을 의무병 모집에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서 의대생들의 대거 입대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의관 가운데 제대하기 전에 상급 종합병원 조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현재 군의관을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하는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군의관의 경우 제대 후 근무할 상급 종합병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들었다며 병원에 조기 복귀하도록 해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있어 국방부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공보위와 군의관 250명을 추가로 상급 종합병원에 투입할 계획인데 지난주 1차 파견 때와 달리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을 대폭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소아진료 가산 수가 연령을 확대하는 등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분야 보상체계 개선안을 보면 소아외과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소아 가산 수가 적용 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만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이 이뤄지면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술이나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진의 당직이나 대기 시간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로 손가락과 같은 신체 일부가 절단되면 봉합을 해야 하는데 특히 끊어진 신경을 다시 붙이는 작업이 가장 까다롭고 힘듭니다. 신경 봉합 수술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밴드처럼 감기만 하면 잘린 신경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은 기자입니다. 사고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면 바늘로 직접 잘린 신경을 꿰매야 합니다. 1마이크로미터 굵기의 얇은 실을 이용하는데 숙련된 미세수술 전문의도 한 가닥을 봉합할 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릴 만큼 정교하고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끊어진 신경을 이어주는 접착제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느질 없이 완벽하게 봉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봉합사를 이용한 봉합은 수술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수술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고요. 이물질이 계속 신경 주위에 또는 신경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경의 재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절단된 신경에 밴드처럼 감기만 하면 잘린 부분을 이어주는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부드러운 성질의 고분자와 접착력이 뛰어난 하이드로젤이 결합해 신경을 무리 없이 단단히 연결해주는 겁니다. 연구팀은 세 겹으로 쌓은 고분자의 가장 안쪽에 천연 성분의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신경에 닿으면 수분과 반응해 강한 접착력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또 바깥쪽에는 탄성이 큰 고분자를 써서 실제 신경과 비슷한 물리적 특성을 구현했습니다. 패치는 신경이 회복된 뒤 잘게 부서지는데 생체 친화적인 소재로 돼 있어 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패치를 절단된 쥐의 신경에 붙인 결과 바느질로 봉합할 때 10분 정도 걸리던 부위가 1분 만에 단단히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쉽고 간단하게 균일하게 그러한 수술이 가능하고요. 수술 시간이 그리고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예후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신경뿐 아니라 혈관이나 힘줄 등에도 이 패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험생 10명 가운데 6명은 무전공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수험생 1,1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64.5%가 무전공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전공 확대 필요의 이유로는 대학에서 여러 경험 후 전공을 결정할 수 있어서라는 답이 3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전공 선발 방식으로는 문, 이과 계열 구분을 해서 선발하자는 응답이 75.7%로 높았고 무전공 입학 뒤엔 이과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65%로 문과를 전공하겠다는 학생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 1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과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기후재분석기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1년간 매일 1982년 이후 역대 최고 1일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평균 해수면 온도는 전년보다 0.25도 오른 건데 과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오른 규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다가 이렇게 뜨거워진 것은 지구온난화에 더해 지난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자연현상인 엘니뇨가 평년보다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으로 1년 전보다 2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늘면서 혼인 건수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늘었습니다. 외국인 혼인 건수는 지난해 3천 건 늘었고 내국인은 1,000건이 줄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건으로 떨어진 뒤 3년째 20만 건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혼인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남자는 30대 초반이 2,000건, 여자는 30대 초반이 4,000건 늘었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4세로 0.3세, 여자는 31.5세로 0.2세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1년 전보다 800건 줄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가 추세적으로 줄면서 이혼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성인의 8배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 위해 정보 79,264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인구층이 두터운 35에서 64세로 24,581건에 달했습니다. 이어 영유아가 14,556건, 고령자 11,315건, 청년 8,448건, 어린이 6,528건 순이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사고 건수는 전체 평균 1.3건이었는데 나이별로는 영유아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2.1건, 청소년과 성인이 각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가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물품은 침대로 전체 13.8%를 차지했는데 사고 원인은 추락이 9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엔비디아가 현지 시각 18일 미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2024를 열고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이번 차세대 AI 칩 B100은 현존하는 최고 AI 칩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의 H100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2년 전 발표된 엔비디아 호퍼 아키텍처의 후속 기술로 B100의 연산 처리 속도는 H100보다 2.5배 더 빠르다고 엔비디아는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구도가는 엔진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과 협력해 모든 산업에서 AI의 가능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지 시각 18일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나란히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마이크론, 구글, 아마존 등과 함께 전시 부스를 꾸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D램 칩을 12단까지 쌓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SK하이닉스도 HBM3E 12H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4세대 HBM3를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삼성전자와 차별을 뒀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앞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5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법을 시대에 맞게 손본 건데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회 기자입니다. 가수 아이유 측은 최근 부정거래로 확인된 콘서트 티켓 44건을 취소했습니다. 이명웅은 불법 거래된 티켓들을 안내 없이 취소시켰고 장범준은 NFT 티켓 판매라는 초유의 방법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안표 범죄에 가수들이 직접 대응에 나선 건 현행처벌법이 50년 전 만들어져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티켓 정가의 몇 배의 웃돈을 얹은 안표 판매는 최근 3년 사이 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22일부터는 강화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인기 스포츠 경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통합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경찰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공연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불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해 입장권을 산 뒤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경우만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둬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매크로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안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티켓을 개인 명의로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조치가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안표 범죄는 순수 예술 공연으로도 넘어왔습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국립창극단의 공연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웃돈 거래가 시도되다 적발됐습니다. 티켓 오픈을 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랑 SNS, 카페 등에서 불법 거래에 대해서 불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립창극단의 리어라던가 국립국악 간현악단의 신년음악회 등이 모니터링 결과 공식 예매처가 아닌 곳에서 불법 거래가 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난 1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서울시향 협연 당시에도 안표 거래로 의심된 티켓들이 발견돼 시향 직원들이 확인 작업을 하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부는 공연기획사, 주요 공연장, 입장권 예매처 관계자들과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논의의 중심을 어디에 둘지가 관심인데 누구나 즐길 문화 환경이 정부의 목표인 만큼 입장권 예매 시 매크로 사용에 대한 부분부터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인 붐이 다시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독보적 1위인 업비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K뱅크가 다른 은행과 달리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면서 이른바 크립토 스프링이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코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 돈 버는 거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저도 한번 이번 기회로 접해볼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 80% 안팎을 점유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로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은 4년째 K뱅크입니다. 업비트 이용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K뱅크 고객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K뱅크가 가상자산 고객을 늘리기 위해 다른 은행과 달리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 가상자산 계좌를 튼 고객들의 경우 입금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한도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출금 한도가 상향된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업비트 제휴은행인 K뱅크만
홀로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한 만큼 시장에선 K뱅크와 업비트가 암묵적인 합의를 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내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의존한 은행의 수익성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의존하고 있는 거래소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거기서 코인원이라든지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IPO를 성공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은행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할 소지도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K뱅크는 오히려 입금 건수를 추가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더 까다롭게 운영했고 실제 1, 2월 신규 고객을 보면 10% 정도만이 업비트 이용을 위해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애초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달리 특정 거래소에 의존하고 있는 K뱅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수요일 펼쳐집니다. 지난 15일 입국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19일 별도 경기 없이 서울 고척돔에서 자체 훈련을 진행하며 개막전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다저스는 18일 한국 야구 대표팀인 팀 코리아와 샌디에이고는 LG 트윈스와 연습 경기를 치르며 예열을 마쳤습니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1차전 선발로 각각 글래스노우와 다스비슈를 예고했습니다. 또 다저스의 오타니는 지명타자로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은 유격수로 선발 출전이 예상돼 한일 타자 맞대결도 펼쳐질 전망입니다. 장내 미생물로 당뇨병성 인지장애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한호재 교수팀은 장내 미생물 부산물인 뷰티르산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자기 포식 기능을 회복시키면 당뇨병성 인지장애를 예방,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당뇨병 동물 모델을 대변해서 장내 미생물 구성과 대사체를 분석한 결과 뷰티르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사멸하면서 당뇨병성 인지장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영양화를 유발해 녹조를 일으키는 질산성 질소가 지하수에 섞여 있으면 수질 정화작용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키스트 이승학, 정재식, 김상현 박사팀은 수질 오염물질인 질산성 질소가 지하 대수층을 구성하는 철선화 광물과 반응해 정화작용의 효과를 높이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하에 주입되는 물 속에 질산성 질소가 있을 때 유기 오염물질을 계속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철산화 광물이 만들어져 자정작용 지속 시간이 늘어났고 질산성 산소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분해돼 제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리튬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고전압에서도 안정성을 높여줄 용매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최남순 교수팀은 유니스트, 서울대, 고려대, 경상국립대 공동연구팀과 함께 4.4V의 높은 충전 전압에서 리튬 금속 전지의 효율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전해액 조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가지 이온성 첨가제를 넣어 리튬 금속 음극에 형성된 보호층이 부피 변화를 견디도록 설계했으며 전자 방출 경향성이 높은 첨가제를 적용해 양극 표면에 보호층을 만들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성인보다 8배 많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낙상사고도 주의해야 하지만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도 사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사고 위험이 큰데요. 최근 4년간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사고 피해자의 77%가 영유아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아이 있는 집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